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1월, 1월, 오늘이 1월 9일 수요일이네요. 예, 좀 정신이 좀 없어요.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로메드와 관련돼서 좀 장기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런데 뭐, 그것까지 다 이미 틈틈이 글이나 아니면 동영상 등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일단, 제가 지난 8일이었죠. 8일날 바이오 신약 관련주 포트에 있는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최근 들어서 이게 맞는지 여부를 갖다가 한 거의 1월 2일 첫날 신년 첫날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보자, 하루만 더 보자, 하루만 더 보자 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의견이고, 제가 카페, 어떻게 보면 카페 주인장이잖아요, 운영자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너무 주저하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데 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 봤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야겠죠. 이미 어제 동영상, 8일날 동영상 만들어드린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죠. C에서 보면은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싸고. 그래서 대웅제약 같은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가장 유력하죠. 유력하다. 그 보톡스, 미국 FDA 승인이 가장 유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웅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올해 6, 7월 달에 드디어 바이로메드가 승인됩니다. 제가 이거 이 정도쯤에서 회원님, 친한 회원님 한 분이 있어요. 유메카 때부터 쭉 함께 오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바이로메드가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좀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가 임상 3상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에 많은 부분이 반영이 돼 있는데, 임상 3상이 끝나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올라도 얼마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사실 이걸 말씀드리면서도 괜히 말씀드렸나라는 생각을 좀 안 한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직까지 그런 종목을 구경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버스터급, 흔히 말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 혹은 세계 최초, 세계 유일의 어떤 그런 방식의 신약을 개발해서 임상 3상까지 완료해가지고 FDA 판매 승인까지 나온 그러한 신약이 없단 말입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가도 어떻게 갈지를 전혀 예측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일단은 임박하면은 임상 3상 마무리해서 뭐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오르긴 오르는데 어디까지 오를지, 그리고 얼마나 오른 뒤에 그대로 찌그러질지 아니면 계속 주구장창 갈지, 이거 매출이 15, 6조 원, 16, 7조 원대까지 가능하다라는 리포트도 제가 얼핏 본 걸로 기억나는데, 아무튼 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확신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트레이더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후회도 했지만, 일단은 제 생각대로 지가 강하면 241선에서 얘는 기준 추세선이 241선입니다. 바이로메드는 216일선이 아니라 241선을 지켜줬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좀 관망, 저러면 일단 지금 자리에서 안 봅니다. 앞으로 흐름 보고 나서 그리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그거 말씀드린 뒤로도 또 후회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생각하면은 잘 그렇게 설명드렸다라고도 생각도 돼요, 사실은. 자, 확인을 시켜줬어요.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대가 높은 종목이다. 그리고 방향은 우하향이 아니라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일 가능성이 높다. 조금 더 높다. 51% 이상이다 라는 거를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기선 정배열 패턴입니다. 장기선 정배열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매번 설명드리겠지만 앞으로도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당히 많아요. 뭐가 많느냐, 쉽게 건드려서는 안 되는 패턴입니다. 정배열은 그만큼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일정 수준의 그러한 모멘텀이나 재료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주가에 반영하고 있는 그런 자리일 수 있어요. 즉 떨어지면 한두 끝도 없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정배열 종목은요. 해서 항상 확인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보통 이렇게 떨어졌다가 장기선 위에서 계속 붙어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한 달 정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쭉 빠졌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한번 다시 한번 탁 눌러줬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최근에도 그런 종목이 하나 있었죠. 예, 저 한 번도 이제 카페에서는 아직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요런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 올라갔는데 더 이상 뻗지를 못하고 옆에서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달 이상이 되면요, 떨어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떨어진다라는 게 밑으로 쭉 빠질 수도 있지만은 한번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어떻다? 일단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골치 아프죠. 예, 그때부터는 이걸 손절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정배열 종목들이 항상 이런 게 고민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바이로메드 잘 보십시오. 이게 패턴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셀트리온 제가 그 동영상으로도 올려드렸던 그거 고점 잡아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 중에 있는데, 보시면은 한번 241선 찔러 넣어주고 반등했다가 실패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길게 보면은 뭡니까? 쌍바닥처럼 보여져요. 그죠? 1, 2, 3가 아니라 전체 길게 보면은 한 번, 두 번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반등을 못하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틈틈이 뭡니까? 361선은 깨지 않고 일단 306일선에서 깔아 움직이죠. 깔아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달. 어떤 선을 따라서 한 달 정도까지 깨작깨작 거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 달 이상 되면은 부담됩니다. 장기선 정배열에서 선 하나에서 이렇게 하고 돈다라는 거는. 근데 일단 알맞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잖아요. 근데 자, 보통 이런 종목들은요, 깔려요. 깔립니다. 바로 못 갑니다. 왜 깔리느냐? 예, 왜 깔리느냐?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깔리는지. 근데 보편적으로요, 장기선 부근에서 6개월 정도 조정을 받은 종목. 이게 반등이 나와서 장기선 181선을 올라탔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장기선에 일단 들어와서 361선 부근까지 깔린 애들, 처음에 최초에 아예 여기서 241선에서 반등 나온 게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까지 이렇게 빠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요, 보통 요 기간 여기서 장기선 올라타는 요 기간이요. 요 기간까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자, 그러고 나서 바로 갔으면 좋겠어요. 돌파했으니까 오랜 기간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게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한 번 더 찍어 눌러줍니다. 예, 보편적으로 눌러줘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분한테도 어젠가 그저께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잘 못 자가지고 어젠지 그젠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바이로메드요, 전에 관심 있게 보셨잖아요. 확인시켜 준 것 같으니까 여기
241선이나 181선 부분까지 한번 눌러주면은 그때 요렇게 기어주거나 아니면 반등 요렇게 나오는 거 봐서 돌려주는 거 봐서 그때 잡으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패턴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6개월 정도 조금 좀 다르긴 해요. 원래는 이게 나오면은 이게 맞거든요. 원래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혹은 상봉 6일선까지 내려왔다가 이 안에서 이렇게 돌리는 게 보통 5, 6개월입니다. 진입한 시점부터. 예. 예. 보통 5개월에서 6개월 차에 돌파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요. 이거 8월 달이죠. 7월 달부터 콕 쳤지만은 8월 달부터 계산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이 6개월 차예요. 그죠? 그리고 5개월 차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그죠? 자, 7월 달에 빠진 것까지 계산하면 6개월 정도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5개월 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기간 조정은 정확하게 맞았어요.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가늠할 수 있느냐? 보편적으로 그런데 딱 하나 더 있습니다. 얘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 이유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전체적으로 바이오 신약 개발주들이 좀 약세를 띠면서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것과 함께 5월에서 빠르면 5, 6월에서 늦으면 7월경이라고 그래요. 7월경. 예. 그러면은 이게 선행해서 6개월 전부터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임상 3상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는요. 요게 아니죠. 이렇게 보면은 임상 3상 결과 나올 때 나오는 부분, 긍정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그 긍정적인 기대감은 요거다라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죠. 이거죠. 이거. 예, 이거죠. 이게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은 여기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고점을 뚫지 못하면은 내내 여기서의 흐름은 뭐죠? 예, 그냥 조정이에요. 지금도 조정 기간입니다. 절대 반등 구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 요걸 보시라는 겁니다. 지가 센 놈이고 진성으로 가겠다라면은 1차적으로 보여줄 건 보여준 거고요. 2차적으로는 뭐죠? 아직 기간이 남았어요. 아까 제가 좀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바이로메드가 아니죠. 잘못 설명드린 게 아니죠. 6, 7월 달 정도쯤이죠. 예, 보통 빠르면 5, 6월인데 시장은 6, 7월경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 7월 정도의 미국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1월 달이에요. 반년이 남은 상태입니다. 요렇게 돌렸다가 요렇게 해주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예, 빨라봐야 2월이에요. 2월. 여기서 요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기면은 2월, 늦으면 3월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3월이면 3개월 전이잖아요. 그죠? 예. 너무 빨리 먼저 가도요. 뭐예요? 먼저 가주면 좋죠. 근데 먼저 가면은 먼저 간 만큼 조정도 깊습니다. 가다가 임상 발표하기 임박해서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시차죠, 시차. 너무 앞서가 버린 거예요. 성급하게. 근데 3, 4개월 전부터 깨작깨작 오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뭡니까? 예. 그러면은 그 시차 없이 임상 발표할 때쯤에 더 강하게 솟아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시차죠. 지금 이거를 갖다가 대웅제약을요. 요거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대웅제약이 아니죠. 바이로메드를. 대웅제약이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랑 보시면 돼요. 얘도 분명히 치솟았다가 위로 올라왔으면 분명히 요렇게 됐다가 지금 이맘때쯤 1월 중으로 아마 요 흐름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미 요렇게 나와버렸죠. 못 뚫고 요렇게 나와버렸죠. 대양제약은 대략 추정이 언제냐면 3월경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름은 2월에서 좀 3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상이지 늦어지면 4월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나온 부분 있죠?
여기 이제 10월 말부터 시작했잖아요. 3월 달 정도에 나올 거를 10월 말이니까 4, 5개월, 5, 6개월에 앞서서 4, 5개월이죠. 4, 5개월. 2, 3월이니까 보통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2월 내지 3월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2월이라고 했을 때 언제입니까? 10일, 12일, 2, 3, 4개월 전부터 움직인 거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 바이로메드가 해당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장기선 패턴, 정배열 패턴에서 요렇게 5, 6개월간의 장기선 정배열에서 조정이 나온 뒤에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왔을 때 보편적으로 한 번쯤 접어주고 가는데 아직 시차도 있으니까 당연히 접어줄 것이다라고 보고 마음을 넉넉하게 갖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외워두실 만해요. 보통적으로 이걸 언제 익혔냐면 2006년인가 2007년도에 제일 장기선 정배열 패턴 중에 가장 먼저 익힌 패턴이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저 혼자서 이렇구나라는 걸 인지한 게 2006년도에요. 한화라는 차트를 가지고 한화입니다. 그냥 지주사죠. 지금의 지주사 하나그룹의 하나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바로 가지 못하고요. 한번 이렇게 당겨 올린 다음에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많았어요. 이대로 그냥 가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가더라고요. 근데 잘 보면은 그 시점 앞에서의 모멘텀이 나오는 그 시점과 요 구간이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꽤나 되더라고요. 그런 종목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좀 쉬어져 간다. 근데 이게 빠지면 되겠습니까? 빠지면 절대 안 돼요. 물론 3061선까지는 일단 가능하긴 해도 웬만하면은 어딥니까? 22만원, 21만 9천원, 요 장기선 있는데 이제 181선, 그 다음에 241선. 이 181선에서도 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조정을 잘 받은 적이 많아요. 예전부터. 요런데 보세요. 181선을 인지하듯이 탁 찍고 반등 나오죠? 여기서도 21선인지 181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181선에서 움직였다는 게 확실히 눈에 이렇게 띄고요. 그렇기 때문에 181선에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본다. 물론 안 내려오고 30분 봉에서 이렇게 30분 봉에서 이렇게 여기서 지지받고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1월 말쯤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보면서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바이로메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유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